요즘 AI 정말 난리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뭐다 해서 꼭 19세기에 있었던 골드러시 같아요. 모두가 금을 캐겠다고 달려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판에서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 AI 붐을 딱 금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금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AI 산업의 진짜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처럼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AI 골드러시에서 진짜로 정말로 부자가 되는 쪽은 어딜까요? 금을 직접 캐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AI 시장의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아마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러시 때는 금을 캐지 말고 삽을 팔아라. 뭐 당연한 얘기죠.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금을 캐려면 삽은 무조건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훨씬 확실한 장사라는 거죠. 근데요, 지금 AI 시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격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AI 시대의 삽은 뭘까요? 네, 바로 GPU 같은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 반도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 센터를 쌩쌩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전력, 에너지, 인프라, 이게 바로 현대판 삽인 겁니다. 어떤 AI 서비스가 대박을 칠지는 아직 모르지만 뭘 하든 간에 이 인프라는 무조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의 모습인데 왼쪽을 보시면 AI 인프라, 그러니까 삽을 파는 기업들은 주가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이잖아요. 돈이 어디로 쓸렸는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아니, 왜 이렇게 인프라에만 돈이 몰리는 걸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실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계산이 서잖아요. 아, 데이터 센터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GPU랑 전력은 이만큼 더 팔리겠구나. 미래 수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AI 서비스 자체는요? 아직은 어떤 게 진짜 돈을 벌어다 줄지 불분명하니까 좀 투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빵 투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모두가 이렇게 삽을 열심히 팔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현재 AI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리스크입니다. 다들 금광 앞에서 삽만 팔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저 금광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AI라는 금광이 사실 별거 아니었고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성형 AI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었다는 건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하지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용자 수가 30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이제 우리 기술이 이렇게나 대단해요 라고 자랑하는 단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려면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사용자 경험의 혁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이 있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서가 말하는 그 진짜 금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 이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쓰는 AI 비서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AI한테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나하나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그냥
나 이번 여름에 하와이 가고 싶은데 예산은 300만 원이야. 알아서 좀 해줘. 라고 툭 던지면 얘가 알아서 항공권 최저가 찾아보고 평점 좋은 숙소 예약하고 동선까지 쫙 짜서 보고하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거의 뭐 개인 집사 수준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리 같은 AI 어시스턴트는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반응형이잖아요. 근데 미래의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는 능동형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자율성에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까지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도구가 똑똑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빌 게이츠가 1995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이미 이런 개인 에이전트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작년 2023년에 빌 게이츠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제 때가 왔다. 향후 5년 안에 에이전트가 다음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요. 30년 전의 비전이 드디어 기술적으로 현실이 될 순간이 왔다는 거죠. 와, 정말 이 과거와 현재의 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또 얼마나 우리 코앞에 다가왔는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삽하는 사람들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이제 진짜 금이 어디 있는지 그 금맥을 찾아 떠나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그 금맥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죠. 과연 이들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올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기업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 특수가 끝나면서 성장세는 꺾였죠. 챗 GPT가 나오면서는 야, 너네 AI 경쟁력 있는 거 맞아? 하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았고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가도 영 힘을 못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모두가 외면하고 저평가된 바로 이 상황이 어쩌면 가장 극적인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알겠다. 그런데 2026년쯤에는 이 모든 걸 뒤집을 극적인 전환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보고서가 그리는 2026년의 청사진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 AI 에이전트가 등장해서 우리가 쓰던 쇼핑, 검색, 예약, 결제 이 모든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편한 AI 에이전트로 몰려들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존 플랫폼 강자들이 가진 수많은 서비스와 데이터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익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정말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 돈을 잃을 위험,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몸을 사리다가 이 엄청난 상승장을 놓쳐버리는 위험, 즉 업사이드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뭘까요? 섣불리 투자했다가 돈을 잃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 다 이 혁명의 과실을 따먹고 있을 때 나 혼자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것일까요? 보고서는 어쩌면 후자가 더 큰 리스크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